네, 문제 접근의 원리 빈순삽편. 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문제 접근의 원리 제가 중난도 핵심 유형편 OT는 벌써 찍었으니까 아마 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자, 문제 접근의 원리가 이거예요. 100% 자체 제작 문제고요. 기출문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문제 접근의 원리에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뭐냐? 첫째, 연계되는 교재 있죠. 수특과 영독입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거기서 소재와 주제가 연계된 게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교재와 워크북과 그리고 저희가 프린트로 이제 온라인에 올릴 과제물까지 100% 연계된 겁니다. 뭐가? 소재와 주제가 연계된 지문들입니다. 저희 목표가 이거예요. 왜 연계된 소재와 주제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국어로 제가 비유해 볼게요.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은 애가 국어 시험 잘 본다. 들어본 적 있죠? 그거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 맞죠? 그게 왜 팩트죠?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은 학생들이 국어 배경 지식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소재나 주제에 대한 이해 읽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수능 시험에 다가와도 글 읽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계되는 지문 공부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교재 사셔서 그거 공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에 소재, 주제랑 관련된 개념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뭐 수축에서 좀 어려운 용어지만 나온 적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서 self-efficacy, prophecy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게 정말 그 해에 유평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지문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소재와 주제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난 될 거라고 믿으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게 원래 원문에 있었던 수특에 있었던 지문이에요. 근데 그 지문을 6월, 9월 수능에서는 그 주제와 소재를 이용하여 다른 지문으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연계 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 어땠을까? 아, 요런 용어가 있구나. 요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해도요. 자, 연계되는 지문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글 읽는 속도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올해 버전은 100% 소재, 주제 연계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셔. 그 교재 안 씁니다. 그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 100% 자체 제작 문제고, 그래서 자, 여기에는 소재와 주제가 다 반영된 걸로만 만든 교재고요. 단지 빈순삽 유형으로 만든 겁니다. 학생들 특히나 N생들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볼 시험은 한 번도 푼 적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N수행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고3은 무조건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어차피 학교에서 내신에 보통 연계되죠. 자, 근데 소재나 주제를 자기가 확실히 알아요. 다른 글로도 읽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신 공부에도 공부가 됩니다. 근데 유형은 빈순삽,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지문으로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건 거시독해다. 토시 하나 안 빼고 번역하는 시험이 아니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시험이다. 그래서 키워드 잡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키워드 잡는 방법을. 그 다음에 기준 잡는 법을 말씀드려요. 빈칸은요. 근거 없이 문제 못 내요. 무조건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에요. 난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위아래 관계 알면 모든 오답이 지워져 나갑니다. 그러면 주제문 찾기 연습된 학생들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준점 잡는 법도 같이 설명을 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수업이 단지 문제풀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휘, 정리, 구문 독해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올인원 수업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 때만은 자, 인정합시다. 우리 모르는 어휘 튀어나올 거다.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나올 거다. 하지만 나 줄거리 따라간 다음에 기준 잡고 오답은 먼저 지운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푼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지막 4번 완벽한 루틴. 저희가
교재 뒤에 워크북도 있지만 자, 워크북과 별도로 매주 주간지를 올릴 겁니다. 그 주간지 내용조차도 주제와 소재는 연계된 글들이에요. 그것도 또한 100%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그래서 와, 나 올해 나왔던 거 자, 소재 주제 거의 뭐 씹어먹었어. 이거 보자마자 이 용어 뭔지 알아? 이거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 예를 들면 AI 윤리가 소재야. 근데 연계 교재의 주제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났다 쳐보자. 그러면 저희 교재 내용에도 AI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만든 교재 내용입니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볼 시험은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은 무조건 새로운 지문이 나옵니다. 풀어본 적 없는 지문을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 자체작 문제고요. 두 번째, 수능에서 55%의 지문은 연계된 교재의 소재 주제에서 나왔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빈순삽, 자, 참고로 중난도 핵심 유형편이 먼저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3월달 중순, 하순 정도에 개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접근의 원리 빈순삽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 나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지문 정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하는구나. 그래, 인정하자. 모르는 어휘 나오고 해석 안 되는 문장은 나오겠지만 나 기준을 잡은 다음에 주제문이 뭐야? 소재는 뭐니? 주제문이 위아래 관계는 뭐니? 줄거리 따라가서 오답을 지우는 거구나. 명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이 1번이고요. 자, 2번. 아, 그런데 어차피 55% 작년에 연계된 교재의 주제 소재가 나왔으니 기왕 공부하는 김에 그거 연계된 걸로 공부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올 겁니다.